야, 너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지?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면서 현타 온 상태거나.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인생 가끔 보면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잖아.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상사는 꼰대질하고 어제 먹은 편의점 도시락은 맛도 없었고. 그런데 말이야, 너네가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우주가 무려 138억 년 동안 어떤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건 단순한 과학 이야기가 아니야. 너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 우주가 온갖 물리, 법칙이랑 주작 같은 확률을 뚫고 버텨온 거대한 존버의 역사거든. 에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쉽지. 과연 그럴까? 너희 몸속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폭발에서 나온 귀한 몸이라면 믿겠어? 오늘의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은 이 우주가 오직 너 하나를 위해 138억 년간 준비해온 미친 서사, 우주의 탄생과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장 태초에 무라는 이름의 공실이 있었다. 자,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138억 년 전이야. 이때 뭐가 있었을까? 텅 빈 우주요? 아니, 틀렸어. 텅 빈 공간조차 없었어. 시간, 그것도 없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도 아니고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였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빅뱅이라는 우주급 대박 사건이 터져. 이걸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갑자기 서버가 열리면서 세상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업로드된 수준이야. 찰나의 순간에 빛, 어둠, 시간, 공간이 동시에 탄생해버린 거지. 아니,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 순간이 있어? 이게 말이 돼? 나도 몰라. 과학자들도 여기서부터는 거의 철학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 중요한 건 한 점에 불과했던 우주가 순식간에 뻥튀기 되면서 거대한 공간으로 팽창했다는 거야.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즘 코인 급등하는 건 명함도 못 내밀 수준으로 우주가 커졌어. 이장 10억 분의 1의 기적, 생존 게임의 승자. 자, 우주가 생기자마자 에너지가 입자로 변하기 시작해. 이때 우주는 기본 입자들이 바글바글한 뜨거운 수프 상태였어.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입자라는 놈들도 같이 생기거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 펑 하고 사라져. 이걸 쌍소멸이라고 해. 10억 개의 입자가 생겨나면 10억 개의 반입자가 생겨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PVP 모드에 들어간 거지. 와, 그럼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말아야 하는 거 아냐? 맞아. 원래는 그래야 돼. 근데 여기서 우주 역사상 최고의 주작 혹은 기적이 일어나.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입자가 딱 하나 더 많이 생긴 거야. 10억 명이 싸웠는데 딱 한 명의 생존자가 남은 거지. 만약 이때 입자와 반입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개수였다면 우주는 지금도 그냥 텅 빈 어둠이었을 거야.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겠지. 이 살아남은 입자들이 모여서 드디어 우리 몸을 구성할 재료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기 시작해. 빅뱅 후 딱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야. 3장 3분의 요리, 그리고 우주의 커튼이 열리다. 빅뱅 후 3분. 이때 우주는 아주 중요한 요리를 끝내. 바로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만든 거지. 이건 우주 전체 물질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야. 레고로 치면 기본 블록을 다 찍어낸 상태라고 보면 돼. 근데 문제는 이때까지도 우주는 완전 안개 낀 고속도로 같았어. 빛이 있긴 한데 입자들이 너무 빽빽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사방으로 퍼지질 못했거든. 그러다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약 3000도까지 떨어져. 이때 원자핵과 전자가 야, 우리 합치자 하고 결합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져.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사라지니까 드디어 빛이 우주 끝까지 뻗어나가게 된 거야. 이걸 과학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주가 찍은 첫 번째 셀카라고 생각하면 돼. 사장별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니라 플렉스다. 자, 이제 수소랑 헬륨이 우주에 가득 찼어. 중력이 이 녀석들을 한데 모으기 시작해. 뭉치고 뭉치다가 열이 확 오르면 펑, 드디어 별이 탄생해. 빅뱅 후 약 1억 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지. 근데 별은 그냥 빛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별 내부에서는 엄청난 고온과 고압으로 수소를 태워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 철, 금, 산소, 탄소. 이런 거 있지. 이거 다 별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내 금반지도 별이 만든 거야? 응. 정확히는 별이 죽을 때 만든 거야. 별이 수명을 다해서 빵 하고 터지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아낌없이 뿌려버려. 이걸 우리가 주워 먹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지.
말 그대로 너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야.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멍청해 보인다고. 에이, 그러지 마. 걔도 100억 년 전에는 아주 반짝이는 별의 일부였다고. 오장 태양계라는 이름의 골디락스 맛집. 자, 이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해보자. 약 46억 년 전 우주를 떠돌던 별의 먼지들이 다시 뭉쳐서 태양이 태어나. 태양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 셔틀이지. 1초에 7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어. 근데 태양이 사실은 좀 성격이 지랄맞아. 태양풍이라고 해서 파괴적인 에너지 입자들을 사방팔방으로 쏘아대거든. 이거 그대로 맞으면 지구는 그냥 타 죽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구에 미친 방어력이 등장해. 지구 중심에 있는 거대한 철 덩어리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지. 우리가 가끔 보는 아름다운 오로라. 그거 사실 지구가 태양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내는 방패 마찰음 같은 거야. 오로라가 방패였다니. 좀 멋있는데? 그치. 게다가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도 기가 막혀. 너무 가까워서 타 죽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얼어 죽지도 않는 골디락스 존에 딱 박혀 있거든. 이 절묘한 위치 덕분에 지구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야. 에피소드 1 달의 탄생. 지구가 겪은 첫 번째 대형 사고. 지구가 막 태어났을 때 사실 지금처럼 얌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약 45억 년 전 테이아라는 화성 크기만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풀악셀을 밟고 돌진했거든. 이걸 과학자들은 거대 충돌 가설이라고 불러. 아니, 행성끼리 들이받았다고. 이거 완전 보험 처리도 안 되는 거 아냐? 맞아. 이 충격으로 지구의 일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그 파편들이 모여서 지금의 달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 천운이었어. 달의 중력 덕분에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됐거든. 만약 달이 없었으면 지구는 팽이처럼 흔들리면서 기후가 개판이 됐을 거야. 달은 지구가 생명체를 키울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지. 육장 지옥에서 온 스프, 생명의 시작. 초창기 지구는 사실 지옥이었어. 마그마가 끓어 넘치고 운석이 비처럼 쏟아졌지. 근데 이 운석들이 의외의 선물을 가져와. 바로 물이야. 수천만 년 동안 운석이 박히면서 지구의 바다가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운석이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을 배달해와. 이 씨앗들이 뜨거운 바닷물이 솟구치는 해저 열수구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시작해. 여기가 바로 마법의 수프가 끓던 곳이야. 여기서 약 38억 년 전 드디어 세포라는 녀석이 등장해. 이 작은 녀석들이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산소를 뿜어내고 그 산소가 쌓여서 대기가 만들어지고 결국 우리 같은 복잡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지. 에피소드 2 산소 대폭발 우주급 밸런스 패치와 첫 번째 멸종. 초기 지구에 살던 녀석들은 산소 없이도 잘 살던 현기성 미생물들이었어. 근데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이라는 녀석들이 나타나서 광합성으로 산소를 뿜뿜하기 시작했지. 이게 바로 대산화 사건이야. 오, 산소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냐? 인간인 우리한텐 좋지. 근데 당시 살던 미생물들한테 산소는 강력한 독극물이었어. 산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지구상의 첫 번째 대멸종이 일어난 거야. 기존 유저들은 다 접속 종료되고 산소에 적응한 새로운 유저세포들만 살아남은 서버 셧다운 급 사건이었지. 에피소드 3 눈덩이 지구 하드코어 생존 모드 가동. 산소가 많아지니까 지구의 온실가스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약 7억 년 전 지구는 적도까지 꽁꽁 얼어붙는 눈덩이 지구 상태가 돼버려. 지표면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으니 이건 뭐 엘사도 울고 갈 수준이지. 생명체들은 바다 깊숙한 열수구나 얼지 않은 작은 웅덩이에서 제발 살려줘 하며 존버를 탔어. 근데 이 혹독한 시련이 오히려 생명체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세포들이 뭉치면서 더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됐거든. 에피소드 4 캄브리아기 대폭발 생명체의 대규모 업데이트. 꽁꽁 얼었던 지구가 다시 따뜻해지니까 참아왔던 생명력이 폭발했어.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사건이 터져. 이때 전 지구적인 진화 업데이트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없던 눈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녀석들이 등장했어. 이제부터 진짜 약육강식 PVP 시작인 거지. 빙고. 눈이 생기니까 서로 사냥하고 도망가는 추격전이 가능해졌고 이게 진화의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어. 우리가 아는 대부분 동물의 조상이 이 짧은 시기에 다 등장했다고 보면 돼. 에피소드 5 공룡 멸종 소행성이라는 강제 로그아웃. 자, 이제 우리랑 친숙한 친구들 이야기야. 지구가 1억 6천만 년 넘게 공룡들 세상이었던 거 알지? 그런데 6,600만 년 전 지름 10km짜리 거대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직격했어. 이 충격은 원자폭탄 10억 개가 동시에 터진 수준이었고 전 지구적으로 15년 넘는 핵겨울이 찾아왔지. 햇빛이 차단되니까 식물이 죽고 공룡들도 굶어 죽으면서 강제로 로그아웃 당했어.
하지만 이게 우리 조상인 포유류한테는 최고의 기회였어. 거물급 포식자들이 사라지니까 구석에 숨어있던 포유류들이 드디어 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된 거지.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요약해볼까?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터짐. 2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물질이 살아남음. 별들이 수십억 년 동안 우리 몸의 재료 원소를 요리해서 폭발함. 사태양과의 절묘한 거리, 운석의 물 배달, 자기장의 방어막. 이 모든 게 토미바퀴처럼 맞물림. 이게 다 우연일까? 과학자들은 이걸 계산해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지. 이건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해줘. 너희는 단순히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주가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인 셈이지. 너희 몸속에 있는 탄소 하나, 산소 하나가 사실은 저 멀리 이름 모를 별이 자기 생명을 다해 던져준 유산이라는 거야. 세상은 너더러 노력 부족이다. 별 볼 일 없다고 깎아내릴지 몰라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이미 존재 자체로 138억 년짜리 대서사시의 주인공이야. 오늘 내용 한 줄 요약하자면 이래. 너네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아도 괜찮아. 10억 분의 1 확률 뚫고 태어난 입자 후손인데 그까지 천생 좀 삐끗하면 어때? 별들이 너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너는 죽어서 다시 별의 먼지가 되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이 우주에서 가장 반짝이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 대신 좀 맛있는 거 먹어라. 138억 년 고생한 너 자신한테 주는 보상치고는 사실 그것도 좀 싸긴 하지만 말이야. 이상 똑똑이의 지식학개론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매운맛으로 돌아올게. 안녕.